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선 국도의 도로 연결 허가를 받아 건축하기입니다. 질문: 1999년 이전에 개설된 4차선 국도에 접한 대지에 2001년 건축을 하였는데 최근 증개축을 하려고 하니 교차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변속차로 설치 제한거리 내에 해당돼서 도로 연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도로법 도로에 내 건축물의 진입로를 연결하려면 도로법 52조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 정한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곳은 4차선 국도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가까우므로 다음과 같이 법령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도로법의 입법 취지와 도로 관련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하려는 사업 부지로 드나드는 차량이 2차선 이상의 도로법 도로 위를 빠르게 진행하는 차량들과 충돌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도로법의 취지, 도로교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도로법의 취지와 도로법 52조에 의해서 도로 연결 규칙에 정한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곳은 도로법 제40조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접도구역은 국도의 경우에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및 접도구역 관리 지침에 따라 도로 구조에 대한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냐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접도구역 안에는 교통에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적은 시설물을 할 수 있고, 또 시행령 39조 3항 5호에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설치는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통로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접도구역은요. 다만 설치 제한거리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 연결규칙 제6조에는 연결허가 금지 구간이 6가지 있습니다. 원래 7가지였는데 교차로 영향권이 없어졌죠. 도로법 52조에 따라 1999년 8월 9일 제정된 도로 연결 규칙에 따르면 연결 금지 구간은 곡선 구간의 장애물과의 거리, 종단 기울기 초과,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산정 기준, 터널 및 지하차도 내외부의 명암 차이, 교량 등 시설물이 있는 곳, 주민 편의 시설의 이전 불가 등입니다. 이 도로 연결 규칙은 여러 차례 개정됐는데 2014년 12월 29일 교차로 영향권이 없어지고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완화되었고,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2014년 2월 29일 이후 것이고 왼쪽은 이전 것입니다. 전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차로 영향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2019년 3월 11일 차량 통행이 적고 통행 속도가 빠르지 않는 축도에 연결하는 변속차로의 길이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3월 11일 이전과 이후는 설치 제한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축도가 있다면. 그 다음에 2021년 8월 3일에는 연결허가 사전 확인 요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2021년 8월 3일에는 확실하게 법에 규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산정 기준은 연결규칙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거리 또는 4거리 교차로에서 일정 거리 안에 변속차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제한거리는
평면 교차로인 경우와 입체 교차로인 경우에 제한거리가 다르고, 또 평면 교차로인 경우에도 변속차로가 있는 평면 교차로와 변속차로가 없는 평면 교차로의 제한거리가 다릅니다. 물론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있다고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설계 속도에 따라서 제한거리의 최소 길이가 다릅니다. 이때 제한거리 최소 길이는 설계 속도가 50km에서 60, 70, 80km 시간당에 따라 제한거리가 다른데, 표를 보시면 왼쪽에 설계 속도가 50km, 60km, 70km, 80km가 있고, 오른쪽에 제한거리의 최소 길이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최소 길이를 정하는 것은 왼쪽은 제5조 1항 1호, 2호에 따른 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좀 제한거리가 짧고, 오른쪽 그 밖의 지역은 제한거리가 좀 깁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도시지역에서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전부 정비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또 속도도, 시내 지역은 속도가 뭐 40km, 30km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설치 제한거리를 짧게 해도 교통사고 위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완화해 준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구역 밖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굳이 국토계획법으로 따지자면 주상공은 정비가 됐다라고 보고 짧고, 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은 정비가 안 됐다고 봐서 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계 속도가 80km라고 본다면 그 밖의 지역일 경우에는 적어도 3거리에서부터 또는 4거리에서부터 100m까지는 설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거리는 감속 차선의 경우에는 차량의 정지선부터 산정하고 제한거리를 말입니다. 3거리에서 이제 또는 4거리에서 제한거리 100m를 따질 때 출발선을 어디서부터 따질 거냐,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부터 따지겠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가속 차선은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부터 산정하겠다. 거기서부터는 제한거리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변속차로 등의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제한거리를 지나면 변속차로를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속차로를 붙이는 방법에도 네 가지가 있는데, 도로 연결 규칙 별표 4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방법이 그림으로 예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그림이 예시되어 있고, 세 번째는 감속은 평행식이고 가속은 직접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시의 그림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는 한계소를 설치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 가감속 차선을 이용하는 안에 사업부지, 목적 사업부지를 말합니다. 그게 한계소인 경우와 두개소인 경우는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으로 상세하게 예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속 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의 모서리 곡선화를 통한 변속 차로 대체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곡선 반지름을 5m 이상으로 할 거냐 3m 이하로 할 거냐에 대한 그림의 예시가 있죠. 그래서 변속차로 설치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설치하면 되고, 다섯 번째,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도로 연결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시설과 그 시설의 주차 대수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것인데, 연결규칙 별표 5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냐 2단계 집행계획 수립 지역이냐와 또 그 밖의 경우가 다르고 두 가지로 여기는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또는 2단계 집행계획인 경우와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측도에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시설물, 그러니까 연결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 사업의 시설물, 이제 건축물이 되겠죠. 건축물이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 대수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고, 또 4차선 도로냐 2차선 도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변속차로를 정하고, 그 세부에 들어가면 이제 시설들의 종류, 그러니까 시설에 따른 주차 대수의 종류에 따라서 변속차로 길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시 하나를 보면, 그림을 보시면 도로와 다른 시설에 연결하는 규칙 별표 5 변속차로의 길이, 그래서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측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예시를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네 번째, 사도, 농로, 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를 도로 연결 허가를 받을 때, 그러니까 국도에 연결할 때는 주차 대수는 따지지 않고, 감속부의 길이는 감속차로가 20m, 테이퍼가 10m, 그러니까 적어도 감속으로 해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30m는 본선에서부터 별도의 차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공간은 그 2배인 가속차로 40m, 테이프 20m, 60m. 그러면 도합해서 얼마입니까? 90m의 변속차로 길이가 있어야만이 설치가 가능하고, 90m가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설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제 측도에 연결할 때는 그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그때는 곡선 반지름 5m 이상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이런 도로 연결 허가에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막강합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곡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 행위로서 곡물 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 행위라고 대법원이 유권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재량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다. 왜? 허가권자는 공익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법원은 사실 오인했거나 허가권자가 또 비례평등 원칙, 너무 과다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또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또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원칙에 위배되면,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됐을 때만 허가 불허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도로법 및 연결 규칙이 정한 허가 기준에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즉 도로에, 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법의 기준 및 입법 취지에 맞아야 하고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 판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곳이, 법령도 그렇지만 추상적인 곳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로법 및 연결 규칙에 따라서 기본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권자에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에 관한 규칙, 이번 시간에 도로 연결 규칙 또는 연결 규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에 있는 기본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이곳은 연결규칙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 그리고 별표 2의 변속차로 설치 방법, 별표 5의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에 따른 설치 제한거리 등의 거리를 합산해서, 그러니까 연결 금지 구간이 그 밖의 지역은 아까 최대가 100m였잖아요. 100m이고 그 다음에 설치 방법에 따라서 주차 대수에 따라서 또 감속차로 길이가 늘어나고 가속차로는 2배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또 거리를 합해야 되고 해서 그 거리 안에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봐야 될 거고, 그 거리 밖에 있다면 허가권자의 재량권 여부를 또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로 연결 전문 용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연결하는 용역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허가권자가 재량권 일탈 남용을 했을 때 이 일탈 남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는 우리한테 있으므로 연결 허가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과 인근의 다른 허가 사례, 또 도로 관리자, 그러니까 관리청에서 허가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이제 내부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도로 통행의 안정성 등을 검토해 본다면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여부도 알 수 있고 재량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